네, 안녕하세요. 저 2020학년도 경기도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조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김구 전공역사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번에 초수로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초수로 합격하게 되어서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어떤 초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제가 온전하게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의 성적표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1차 때 66.33으로 컷에서 8.66 높았고 2차 때까지 해서 총 5.69점 높게 9등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차에 비해서 2차가 조금 못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수의 막막함에 대해서 임용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의 베이스나 그리고 임용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루를 계획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스터디 진행 방법 그리고 밑에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임용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학과를 나와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는 임용 공부를 하지 않았고 대학원 때는 4, 5학기에는 이제 논문 쓰는 것으로 바쁘기 때문에 3학기에 한번 기본 강의 1, 2월 달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인강 스타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제대로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에는 임용 공부를 하지 않고 기본 강의를 간단하게 한 번 정도 복습을 하였고 그리고 대학원 강의 내용이 이제 임용 수준보다는 조금 더 질이 좀 더 깊고 좀 어떤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기 때문에 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역사의 주변부를 좀 깊이 있게 보는 방식을 학습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공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예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먼저 읽었습니다. 이때 교과서는 세계사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읽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지도하고 어떤 사료를 모아서 스크랩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임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서 했던 일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과서는 하지만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임용에 대해서 베이스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교과서를 한번 보는데 한국사는 빠르게 훑어보는 식으로 전개를 했고요. 세계사는 2009년도 것을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해바라기 코스모스로 마치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여서 크로스핏 같은 거 하면서 기초 체력을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월에 노량진에 처음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육학을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강 타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직접 나가서 현장감을 살리고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직강 스타일로 저에게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직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1, 2월 달에는 전공 강의를 안 듣고 교육학 강의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교육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두었던 것이 이 1년 동안의 교육학 베이스를 키울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동안의 교육학 공부를 굉장히 힘주어서 해두었고 그리고 완전한 후반부에만 교육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전공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그 대신에 스터디는 일주일에 꼭 2번 정도 혹은 1번 정도를 하면서 교육학 감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2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체력이 있어야 공부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오면 이제 머리를 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그 전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해두었고 이제 시작을 하고 난 후에는 1년 내내 하지는 못했는데요. 대신에 3, 4, 5월 달에 이제 전공 수업이 1시에 끝나면 2시부터 밥을 먹고 2시부터 6시까지 스터디를 하고 항상 운동을 갔다 온 후에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수분들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강의를 듣고 스터디까지 하고 나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운동해서 머리를 비우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 2월 달에 교육학 공부와 함께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자를 외웠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한자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메모지를 다이소에서 사서 15개씩 묶었어요. 그래서 15개의 앞면에는 한자를 쓰고 뒷면에는 음과 뜻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적고 매일매일 무조건 이 한 세트, 이 15장인 한 세트는 반드시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보통 많이 외웠고요. 화장실 그리고 밥 먹을 때 혹은 택시 타고 이동할 때 이 한 세트는 반드시 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우는 것은 이 상자 앞부분에 넣는데요. 상자 앞에다가 채우고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확인을 해서 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뒤로 이렇게 계속 넘기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주나 혹은 3주마다 뒤에 있는 것도 확인하면서 잊어버렸던 거는 다시 앞으로 꺼내놓고 한자를 외우면 한자를 좀 더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상자 암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월 달에는 한자에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외운다면 이제 4월부터는 적용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특강 한문을 사서 그 한문에 이제 사료나 단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에는 그걸 이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도 눈에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쌤이 주시는 자료를 보면은 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료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스터디를 문제 낼 때에도 사료를 많이 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자만 유지하면은 괜찮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기출 한자를 파악하고 그런 한자들만 머릿속에 유지하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한자에 뺏기지 않도록 1, 2월 달에 보통 한자를 많이 외워놓고 그 후에도 이렇게 상자 암기하는 메모리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셨던 질문이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쪼개서 공부를 했는지 하루 계획표를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김구 전공역사 선생님이 1, 2월, 3, 4월 그리고 달마다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지는데 이때 코스별 공부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1년치 다이어리를 이제 구매하셔서 기록을 하고 공부 방향을 계획하시는데 저는 공부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쌤과 김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드리면서 저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했던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 계획은 시간을 3개로 나누어서 사용했는데요.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고 강의를 듣고 점심 먹고 오후 공부 그리고 운동 1시간 하고 야간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무조건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문이 열릴 때 학원에 나와서 학원 문이 닫힐 때 이제 학원을 나가는 걸로 해서 학원 안에서 완벽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은 것을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 집중력이 굉장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활용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쉬는 날은 굳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날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스터디에 대한 방향 이야기를 나누거나 좀 회포를 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쉬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쉴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에 반나절 정도를 쉰 이유는 그때 제 몸이 이제 벅차오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쉬는 날을 정해두지 않고 몸이 힘들다면 그때 이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돌아오는 서클이 딱 일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 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표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계획표를 보면은 공부한 시간들을 기록하고 쉬는 시간에는 형광펜을 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쉬는 시간을 얼마를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 공부 시간을 계산하는 것보다 공부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을 제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을 줄여야겠다 혹은 내가 나가는 시간이 어딘 거를 깨닫고 그 시간을 줄여야겠다라고 파악해서 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면은 다이어리 기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써두고 그 공부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가로치고 쉬는 시간을 기록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쉬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표에 모두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복습이 밀릴까봐 A4로 제가 봐야 하는 것들을 그 프린트를 해서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어떤 거를 받고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잇을 활용한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 이제 책을 찾는 게 아니라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그때 거기에 모르는 것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는 항상 포스트잇을 2개 두고 하나는 공부 시간, 하나는 궁금하다가 모르는 게 생긴 거를 적어두었는데요. 이렇게 그날의 공부가 끝나면은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집에 가서 확인하거나 혹은 집에 가기 30분 전에 한 번에 몰아서 확인을 한다면 그 책 보러 가는 시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포스트잇은 제가 또 계획표에 전부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내가 이것을 궁금해 했었고 이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계획표에 붙여놔서 제가 모르는 것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월별 공부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 2월에는 이제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독서실에 다니면서 혼자 개론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또 제가 비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역교론은 읽지를 못했고 동양사 개론을 위진남북조까지 읽고 서양사 개론은 근대까지 읽고 한국사 통론을 고려 정도까지 한 번 읽었어요. 근데 이때는 전공 공부가 오히려 많이 못했고 교육학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전공 공부가 조금 굉장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굿쌤, 기준쌤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따기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그 학원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은 당일 복습을 무조건 끝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이때 이제 교재로 그날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트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을 복습한 방법인데요. 이거 묘청의 성형촌도 운동에 관해서 글이 있다면 여기 밑에 사료에 대해서 줄을 치고 개경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라는 부분에 줄을 치고 제가 여기서 뭐 그거의 내용을 쓰시오 또는 뭐 다른 문제들로 또 그것의 시도를 쓰시오 하면서 제 스스로 계속 문제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은 샅샅이 읽어보면서 문제를 내다 보면 지금 이 배우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내용 그리고 앞의 내용 뒤의 내용까지 계속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의 되새김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련된 내용에서 고려를 읽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낼 게 있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시대 것을 계속해서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주셨던 게 복습이 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면 복습이 굉장히 밀려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단기간에 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느꼈던 감정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계속 복습하다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습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복습 앞에 놓인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한 바퀴 충분히 2바퀴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습할 때 써둔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 보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일단은 진도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고 써두었더라고요. 이건 아마 이제 김쌤과 구쌤이 해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복습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고 어차피 또 볼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론서를 읽을 때에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빠르게 여러 번 읽는 것이 좀 더 임용 공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풀이와 인출 스터디로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주말과 월, 화요일에는 이제 교육학을 잠깐씩 했었으니까 주말과 월, 화요일에 이런 내용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터디원들과 했던 문제풀이 스터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문제를 완전 기출문제 스타일과 똑같이 내고
답안과 그리고 출제 의도 그리고 출제 근거를 작성하는 건데요. 출제 의도에는 미출된 부분 그리고 교과서 혹은 개론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출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그냥 미출된 부분을 찾게 되니까요. 그리고 교과서나 개론서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초수다 보니까 교과서 개론서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지는 못하였고요. 저는 김쌤이 주시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스터디 문제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문제를 낼 때도 한자를 활용해서 최대한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냈습니다. 네,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스터디원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 분들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표에는 교재를 암기하는 거 그리고 교과서 읽는 거를 계속해서 표시하면서 제가 절대로 놓치는 게 없도록 하는 거를 굉장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를 읽은 거를 표시한 건데요. 완벽하게 1년 동안 교과서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였고 교재도 계속해서 계속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재에 없는 내용과 그리고 이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 그리고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이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교재에 옮겨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달에는 교과서 스터디를 한번 진행했었어요. 4명이서 교과서 2종씩을 맡아서 읽고 이제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A4로 나누어서 공유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정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정리하는 스터디는 선생님들 성향에 맞춰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김쌤, 구쌤, 김태규 선생님 그리고 구영모 선생님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7, 8월 문제풀이 반 때 진행했던 저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당일의 강의 내용을 복습한 후에 저녁에 바로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반 때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11월에는 공부를 이제 주제별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암기 방법입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1, 2월에는 제가 독서실에 다니면서 독서실 이제 파티션에 일주일 간격으로 포스트잇을 철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워야 될 것을 벽면에 다 붙여놓고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저에게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외우려고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면서 외우거나 혹은 집에 가기 전에 짐 정리를 해놓고 5분만 더 앉아서 외우려고 하는 포스트잇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자를 외웠던 상자처럼 그 안에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외웠고 또 집에 머리 말리면서 이렇게 두고 한 장씩 포스트잇이다 보니까 이렇게 젖히는 재미가 있어서 한 장씩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우다 보면은 지금 외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포스트잇에 적어두면은 일단은 이걸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걸 모른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기고 그것을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상자에 이렇게 넣어두기 때문에 꼭 반드시 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의 공간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나 방 장롱 앞에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다가 붙여놨었는데요. 이거는 교육학 용지 큰 거에다가 기입형에 나올 만한 단어들을 적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서계를 복습할 때에는 단어만 보고 빠르게 서계를 이제 읽어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제가 모르는 정말 초면인 단어들 그리고 생소한 단어들을 이제 붙여놓으면 눈에 익게 되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것이 서계를 빠르게 복습하기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스킨 바를 때 이제 그 포스트잇 쫙 붙여놓고 외우다 보면 이제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중국 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잇에 들어가지 않는 통시대적인 주요 주제는 제가 따로 적어서 들고 다녔었는데요. 저는 역사서의 경우는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제가 만든 걸로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통시대적으로 이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서를 모아서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교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약에 복사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저에게 주셨던 게 공부 방법에서 눈으로 보면서 하는지 손으로 쓰면서 하는지 말하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하면서 한다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이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남은 집중력을 정말 끌어올려서 말하면서는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학원에서는 책을 보고 손으로 쓰면서 그거를 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에서 단권화를 했는지 서브노트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둘 다 하지 않았고요. 교재에다가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동양사 같은 경우는 교재에 단권화를 했고 서양사 같은 경우는 서양사 개론에 단권화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사의 경우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는 일단 교재에 교과서를 읽고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전부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린트물에 이제 3, 4, 5, 6월 진행되는 프린트물에 이제 다 옮겨 적어서 교재를 봤을 때 암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재를 볼 때 구영모 선생님이 해주신 이제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적은 것까지 정말 꼼꼼히 보아야 제가 옮겨놓은 의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잠시 후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는 구영모 선생님이 암기펜을 사주셔서 그거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재를 정말 달달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암기를 계속적으로 몇 번 체크했는지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몇 번 진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고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완벽하게 그거를 전부 외우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외우면서 한 번 외웠을 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이 앞면 부분에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인출을 할 때에는 이걸 먼저 보고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혹은 인출을 한번 해보고 들어간다면은 일단 약한 것부터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만 계속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를 완벽하게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사는 이제 1, 2월 달에 제가 한 번 읽었지만 그거는 제 스스로 혼자 읽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3월에 서계를 나가면서 서양사 개론에 전부 단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사 개론을 저 스스로 읽으면서 이제 넘버링을 치고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서양사 개론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스터디 선생님분이 서강에는 서양사 강좌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내용까지 전부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서계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서계를 읽을 때 저는 3가지 방법으로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별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본다고 할 때 러시아 부분에 나와 있는 페이지 그리고 그 앞 전후의 페이지를 같이 적어서 한 번에 러시아만 쭉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라의 그런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주제별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예혁명을 보자, 독일 몇 년대를 보자라고 포스트잇에 써놓고 이렇게 주제별, 시대별, 그리고 나라별로 보게 되면은 서양사 개론이 굉장히 색다르다는 매번 읽을 때마다 색다르다는 장점 혹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했던 건데 알자스 보유에 대한 변동사항을 쫙 적거나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변동사항을 쫙 적어서 이 시기만 보면서 하나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대까지 같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알자스 보유가 에스파냐 왕이 계신 전쟁 부분을 본다면 제가 써놓은 부분에서 보유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이 페이지에 가서 또 보고 해서 서계는 굉장히 변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은
시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넓게 그리고 볼 수 있다라는 복습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사는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서계를 먼저 본 후에 서계가 이제 줄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재는 구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로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계의 내용이 도식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로 다시 한번 서계 내용을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또 재밌는 사료들도 있고 이러면서 추가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따로 인쇄해서 빗바이브로 인쇄를 해서 이것도 밥 먹으면서 한 번씩 훑어보면서 먹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또 연표에다가 제가 생각나는 것을 인출하면서 큰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같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은 7, 8월 프린트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에는 구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익숙한 지명이 나오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인출해보고 또 지도에서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그거를 캡처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앨범에 넣어서 보고 다니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교론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교론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어려웠는데요. 4, 5월 달에는 이제 인출 스터디를 하다가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서 막 울컥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어서야 역교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스터디 3, 4, 5월에 했으면은 할 때에도 역교론은 아예 빼놓고 풀지 않고 하면서 이제 김쌤에게도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았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공부 시간을 가지되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역교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역교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들은 후에 교재로 해당 내용을 복습하고 계속해서 그냥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재가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재로 활용해서 달달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역교 신강과 교육과정 그리고 개론서 내용도 계속해서 프린트물로 봤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을 제가 보다 보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이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당일 스터디 인출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제가 구조도를 활용을 했는데요. 김쌤, 구쌤 카페에 가보시면 역교론 구조도 스키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에 새 개론서 구조도를 뽑았습니다. 일단 역사교육의 이론,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에 대한 스키머를 뽑아서 여기다가 전부 썼어요. 그래서 비교학습의 목적, 장점 2가지, 유의점 3가지 이런 것만 써두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인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나오는지를 일단 알아야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암기가 될 것 같아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전부 단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에는 이렇게 제가 시켰던 단권화 이것만 보면서 구조도 굉장히 얇거든요. 만들어지면 그것만 공부를 해도 역교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구조도가 있다면 왼쪽에는 여백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러티브가 오른쪽에 있다면 내러티브와 관련된 사항들은 전부 써서 완전하게 외워야 되는 것은 전부 담았습니다. 절대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한 거를 끼워 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역사교육의 이론 책이랑 내용과 방법만 총 복습을 한 바퀴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4명이서 일주일에 2번 각 4시간씩 아까 보셨던 문제풀이 스터디를 1시간 가지고 3시간은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서양사 개론도 범위를 나누고 동양사도 마찬가지로 개론서를 바탕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이제 한 사람씩 인출하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이 되게 되면 그 프린트물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짝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8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8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4번 2시간 공부를 짝스터디를 하면서 당일 배운 내용은 그날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정리 스터디 말씀드렸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모였다가 헤어졌고요. 그리고 9월 달쯤 되니까 정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제가 이제 정리해둔 것도 보고 싶어서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말이 되니까 모의고사가 쌓여서 모의고사를 복습하려는 스터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복습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짝 스터디로 진행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요. 이거는 모의고사 날에 모의고사가 끝나고 해설 강의가 끝나고 그 전에 이제 모의고사들을 전부 인출하는 스터디를 3시간에서 4시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동양사, 동양사, 한국사에 대해서는 혼자 공부를 했고 서양사도 교과서만 그리고 역교론도 신간만 따로 인출 스터디를 해서 이분과 함께 일요일 오전에 스터디를 했는데요. 일요일 오전에 한 이유는 이제 이쯤 되니까 후반부가 되니까 체력이 딸려서 제가 이제 주말에는 학원에 일찍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 오전에 잡아서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인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만 스터디를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교가 신간 그리고 서양사도 교과서 이 부분만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저 혼자서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3, 4시간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짝스터디로 이때도 주말을 이용해서 일찍 나오게끔 하려고 토요일 오전에 근현대사 부분만 교재에 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마주보고 인출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암기펜을 그어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에도 제가 인출하는 때가 아닐 때에도 암기펜 해놓은 거 이제 가려놓고 질문할 때도 제가 인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면 보다 인출 시간이 많아지고 복습하고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초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좋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은 제가 초반 그리고 극후반에만 공부를 했고 나머지 기간에 전부 전공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1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줄이고 전공에 집중했던 게 저에게 전공에 좀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또한 마찬가지로 역교론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좀 미뤘었는데요.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 4, 5월에는 한국사, 그리고 서양사, 동양사 이 순서로 중요도를 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초점도 여기에 좀 더 맞춰져 있었던 점이 선택과 집중이 잘 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개론서 읽는 시간도 줄였어요. 이거는 정말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론서를 한 번 혹은 2번 빡세게 완벽하게 읽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두고 교재를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활용을 하려고 개론서의 내용을 옮겨두었는데요. 이건 서양사 개론은 제외입니다. 서양사 개론은 서양사는 서양사 개론의 단권화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정리된 것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놨다면 이제 개론서 다 봤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틈틈이 한 번씩 그래도 보면서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을까 해서 정말 개론서를 정말 깊게 읽진 않았지만 정말 속독하면서 이건 못 봤다라고 하면 바로 옮겨줬고 다시 암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교과서는 동아시아사 한 종을 봤는데 딱 한 번 봤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것도 교재에 옮겨두었습니다. 한국사도 4, 5종 정도를 봤는데 이것도 모든 시대가 다 그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활용은 많이 부족하였는데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저는 전과목 2번은 확실하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동양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제가 풀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 기출 분석은 솔직히
내공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사랑 역교류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미출된 부분 뭐 파악하고 이 주변부에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동양사랑 한국사는 기출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가고 뭐 스킨 바르고 할 때도 시간을 그때도 이제 눈에 뭔가를 보고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선생님들이 많이 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애 같은 것도 조금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러지 관계가 없겠지만 없으시다면 굳이 만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핸드폰도 초반에는 아예 안 들고 다녔었는데요. 이제 후반부가 되니까 핸드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자료 같은 거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지도 같은 거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신다면 활용할 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읽은 책 개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은 책은 김구 선생님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프린트물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길잡이 상고는 제가 대학원 때 한 번 읽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 읽었고, 한국사 통론은 정근대 한 번 읽고 근현대사는 안 읽었습니다. 한국사 특강이었나? 신특은 2번 읽었었는데 이것도 대학원 때 한 번 읽었었고, 그리고 구쌤 강의를 들으면서 발췌독 해주실 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길잡이 하랑 이것도 전부 발췌독을 했는데요. 뿌쌤은 3권과 5권 그리고 6권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미리 사놓고 읽은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책을 좋아해서 새 책을 사와서 그 새 책 냄새가 나면은 읽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심심하고 이제 조금 힘들 때 보다가 읽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게 눈에 보이면 그걸 그냥 교재에 써두는 식으로 발췌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구쌤이 주시는 3, 4, 5월, 6월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이런 개론서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앞부분은 정근대사, 뒷부분 동양사는, 뒷부분은 근현대사인데요. 동계도 정근대사 한 번, 근현대사는 안 읽었고요. 한중은 좀 샅샅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중은 계속해서 개론서를 훑어보면서 내가 놓친 게 없을까 계속 보려고 노력했었고요. 아틀라스는 3, 4, 5월 달에 스터디를 하면서 읽으면서, 왜냐면 아틀라스는 조금 짧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채워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교재에 실었습니다. 서양사는 서양사 개론을 샅샅이 읽었습니다. 정말 샅샅이 읽었어요. 그리고 서강은 발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계에 옮겨놓고 이렇게 또 돌리고 나면은 반드시 제가 읽은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서계를 통해서 읽은 줄글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계 읽고 교재로 구조화하는 그거를 세트로 묶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역교류는 개론서를 제가 3, 4, 5, 6월 달에 읽어주시는 부분만 읽고 수업이 끝나고 2시간 복습하고 난 이후로 읽지 않았는데요. 이때는 개론서를 읽지 않고 역교는 제가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고 구조도를 통해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치만 이제 그 주변부를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괄평가 이후에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자신에게 쉼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반드시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슬럼프가 오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1년치 다이어리를 쭉 훑어보니까 9월 달쯤에 또 슬럼프가 오고 또 6월 달쯤에도 슬럼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4, 5일 기간 동안 하루에 1시간씩밖에 공부를 하지 않고 완전 놓았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놓은 이유는
그 이유는 제가 남과 비교하거나 혹은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안함에서 나와서 내가 이걸 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몇 바퀴를 이미 돌려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책을 핀 내가 과연 저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놓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그런 생각을 오히려 버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제가 아직 조금 약하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부분은 선생님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채워넣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부 제가 가지면서 저만의 공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쉬고 싶다면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표 작성 그리고 공부 시간 체크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정말 1년 계획 다이어리 안에 꾸준하게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문 열릴 때 항상 오고 그렇게 하면서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끼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래야 슬럼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전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난다면 정말 큰 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1차 때 만난 스터디원들 그리고 2차 때 만난 스터디원들 분께 굉장히 많은 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으쌰으쌰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웃으면서 학원에서 생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있게 되다 보니까 학원 분들이 너무 좋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의 친근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면서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더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가 세운 공부 방법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 방법을 세우고 나면 전부 포스트잇에 적어서 계획표에 바뀐 공부 방법을 짜자작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답답하고 잘하고 있나라는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걸 보면은 내가 세워놓은 공부 방법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공부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12월을 공부하지 않고 보내버렸다는 점입니다. 제가 당연히 붙을 거라고 막 믿고 열심히 1차를 공부하고 약간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굉장히 공부를 하지 않고 그동안 밀렸던 노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아쉬웠던 것은 교과서 내용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판서 노트도 없었고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시험 전날, 수업 시간 전날까지도 저는 교과서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한다면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판서 노트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과 시책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되니까 이미 공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나만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깊이가 엷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한다면 면접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나만의 교육 철학 그리고 학업 경영 방안 등 시책 활용 방안 등 나만의 개인적인 철학들을 이제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기조 발언을 한 가지만 돌려쓰고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선한다면 다양한 기조 발언, 정리 발언 맞추어서 연습을 해볼 것 같고 면접을 실전처럼 하는 연습도 반드시 12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차 때 잘했던 점은 1월 달에 하루에 4-5시간만 자면서 정말 체력이 한계까지 다다르면서 했다는 점인데요. 맨날 새벽 2시까지 지역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수련 노하우를 주고받기도 하고 정말 간단한 팁 같은 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2차 때는 체력이 또 벅차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하면 힘들고 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끝나고 집에 가서는 완전 퍼지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토도 그렇고
네, 학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도 실전 경험을 몇 번 쌓으려고 노력했던 점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떨지 않는 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수업 실현 나눔을 성찰해서 다음날 반영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보진 않더라도 실현 나눔을 성찰하고 못한 점을 찾고 이렇게 주변 분들이 피드백 주신 것을 찾고 다음날에 반영해서 바로바로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했던 점이 2차 때 좋게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공부 방법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